제가 그 카톡 채팅방에 다시 드린 수식으로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근데 사실은 원래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예제 체크할 때 날짜면 날짜 형식에 맞는 서식, 우리가 처음에 적었던 수식처럼 적어주게 되면 그 날짜 크기 비교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안 돼서 우리가 1교시 때 안 돼가지고 제가 날짜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는 6월 1일을 정수형으로 바꾸니까 4,390, 43,983이라는 정수값을 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크기 비교해 보니까 이제 제대로 연산이 돼서 일단 나오는 건 맞는데 지금 미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다시 실행을 해보셨으면 다시 실행해 보신 분들은 제일 위쪽에 자바 웹 개발 과정하고 공연 기억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과정이 가장 먼저 열리는 그 지방에서 6월달 이후에 열리는 과정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혹시 다시 한번 실습해 보셨나요? 한번 제가 이 수식을 다시 한번 더 K 그 5번 셀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해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이면은 여기에 우리 문제에도 보면 여기 괄호 3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괄호 3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죠. 23번 셀에 갈게요. 자, 23번 셀에 가서 봤더니, 자, 연수 시간이 평균 연수 시간 이상인 교육의 수를 표시하시오. 자, 결과값 뒤에다가 강좌를 붙이세요. 되어 있고 count if와 average라는 함수, 그다음에 and 연산자가 이렇게 문제에서 언급이 됐어요. 자, 일단 다른 함수들처럼 또 우리가 count if라고 하는 함수하고 count if라는 함수하고 average 함수를 좀 한번 구조를 살펴볼게요. count if는 count는 개수를 count 말 그대로 개수를 세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if는 우리가 아까 사용해봤지만 뭔가 만약에라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 비교에 따른 true냐 false냐로 판단을 해주는 게 if였거든요. 그래서 count if는 조건이 있는 셀에 조건이 참인 셀의 개수를 세아려 주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에는 조건 비교 범위를 잡아주는 거고요. 자,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 또는 조건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 범위 내에서 이 큰 따옴표 안에 적은 조건식이 true인 셀이 있을 거고 false인 셀이 있을 거잖아요. 저 조건식이 true인 셀이 몇 개인지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아려 주는 게 count if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자, 여기에 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해당하는 범위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nd 연산자는 쓰는 방법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우리가 함수명하고 인수를 적어서 이렇게 함수식을 적잖아요. 함수식을 적고 난 다음에 end 연산자를 해서 큰 따옴표 안에 문자열을 적어주게 되면 이 함수 결과값 뒤에 이 문자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연결하겠다. 앞에는 함수나 수식을 적었지만 뒤에는 큰 따옴표에 묶인 문자와 서로 연결해서 고리로 표시해 주겠다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조건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적어 드리는 거 이렇게 긁어서 어디 메모장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다 차곡차곡 좀 모아 놓으세요. 모아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금방금방 또 찾아서 보기가 좋으실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이 몇 개 있는지를 카운트 할 거예요. 그러면 count if, average if, and 연산자가 있는데 자, 결과값 뒤에 강좌를 붙이시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값 뒤에 강좌 붙이는 거는 무슨 연산자가 해결을 해주겠어요? 일단 먼저 나왔으니까 나오는 게 몇 강좌다라는 문자를 뒤에다 결과 뒤에다 붙이기로 했으니까 네, 지윤 씨 말대로 and 연산자를 써주면 될 거고 자,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이 몇 건인지를 카운트 해주는 거는 count if가 해줄 거고 count if에다가 조건을 알려줄 때 연수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다. 내가 정확하게 평균값이 만약에 뭐 400시간이면 40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비교 연산자로 이상이다 40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연수 시간 전체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평균값을. 그 평균값은 누구한테 구하라 라고 해주면 될까요? 연수 시간의 평균값이 딱 지금 얼마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연수 시간의 평균은 에버리지 보고, 네, 에버리지 보고 구하라고 하고, 에버리지가 연수 시간의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count if에다가 넣어주면 될 거고, 조건 비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을 어느 조건 범위에서 셀을 세하려야 될까요? 평균 이상인 거를 문제에서 어떤 거의 평균 이상인 걸 찾아달라고 얘기했죠? 문제에서 연수 시간이 맞아요. 연지 씨대로 지윤 씨랑 연지 씨 말대로 그 연수 시간 8개 중에서 평균이 아직 얼마인지는 에브리지가 구해줄 거고 에브리지가 구한 그 평균값 이상인 셀의 개수를 세아리는 건 연수 시간 범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문제에 내가 써야 될 함수에 들어갈 인수들이 모두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문제에. 그래서 이제 count if, average,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곳곳에 써서 요걸 한번 해결을 해보죠. 자, 일단 이 13번 셀에 가요. 여기 이 13번 셀에서 자, 결론은 개수를 세아리는 거니까 average를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count if를 먼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연수 시간 평균 먼저 구해서 평균 시간이 몇 시간인지부터 알아낸 다음에 비교를 해서 연수 시간 평균 이상인 게 몇 건인지를 세아리겠지만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의 반대 방향으로 어쨌든 기승전 연수 시간 평균 이상인 건이 몇 건인지 건수를 세아리는 건 count if이기 때문에 count if를 먼저 불러주셔야 돼요.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내줄 함수를 먼저 불러주셔야 돼요. 자, 그럼 count if를 불렀어요. 자, count if를 불렀는데, 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준대요. 그게 count if가 해주는 일이래요. 그래서 count if를 가지고 연수 인원의 범위를 쭉 잡아주는 거죠. 자, 연수 인원 범위는 G5에서 G12번 영역인데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셀 주소로 표시되지 않고 드래그하면 연수 인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값들이 세미콜론 기준으로 쭉 8개가 다 나열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숫자를 적든 식을 적든 텍스트 형태의 어떤 조건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이상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죠. 평균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상이다. 만약에 평균값이 450이면 이렇게 그냥 450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만 한번 적어볼까요? 이상이다라고 하고 에브리지 지금 쓰지 말고 이상이다, 45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 위쪽에 다른 칸이나 갔다가 다른 인수칸 갔다가 딱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조건에 알아서 큰 따옴표를 붙이죠, 얘가. 일단 큰 따옴표를 붙여요. 이 상태로 만약에 결과를 확인을 한다 그러면 450시간 이상으로 연수가 들어가는 과목이 몇 과목인지를 나오는데 다 450 연수 인원이었구나. 450명 연수 시간으로 봤구나. 미안해요. 450명 하지 말고 여기다가 1500명으로 할까요? 연수 인원인데 제가 연수 시간을 적었어요.
아, 연수 시간이네. 미안해요, 여러분. 나 이거 450 다시 하고. 왜 아무도 날 말리지 않았나요? 연수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 여러분은 제대로 잡아서 하고 있었죠? 응?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미니 씨. 우리 의리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얘기를 또 좀 해주고 그래야지. 응? 자, HO에서 H12 영역이 연수 시간이고, 연수 시간 범위에서 450시간 이상인 건수를 이 친구가 이제 4개다라고 이렇게 찾아줬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는 그 값을 바로 아니까 이렇게 직접 적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연수 시간의 평균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상이다 하고, 여기다 에브리지 함수를 쓰는 거예요. 에브리지 함수를 써가지고 연수 시간 범위니까 연수 시간 범위 잡고 괄호 닫아봐야지 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크게 적어드릴게요. 조건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상 기호를 적고 이상이다. average라고 하는 평균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함수는 연수 시간의 범위만 잡아주면 연수 시간 8개의 범위만 잡아주면 여기에 평균값 얼마 얼마라는 게 적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접근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얼마 얼마 적히는 값이 나올 거고 그 값 이상이다라고 적어주면 연수시간 평균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구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고 다른 인수칸 갖다가 이렇게 딱 와볼게요. 자, 조건이니까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자, 셀의 개수 몇 개라고 나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접근한 방식대로 0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대로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건 거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요 기호는 이상이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예요. 맞죠? 이 비교 연산자고 이 뒤쪽에 있는 이거는 함수 식이에요. 함수 식이거든요. 자, 아까 전에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불러올 때는 는을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에브리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는이라고 안 적어도 되고 카운트 이프 내에서 들어온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의 경우도 보면 아까 전에 비교 연산자 쓸 때 여기 조건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그 서울 아닌 거 비교 연산자 같은 거 이렇게 적어줄 때요. 아까 이 식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식 적을 때 여기에 비교 연산자 들어갔고 여기에도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비교 연산자를 쓸 때는 값과 값끼리의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수준의 값들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에는 관할 지역 텍스트가 적혀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다, 대전이다, 뭐 대구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하고 수준이 같은 데이터끼리 말 그대로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도 날짜 형식이었는데 날짜 형식 크기라서 우리가 이걸 정수형으로 바꿔서 비교를 해준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뭔가 비교 기준이 되는 대상체가 없죠. 대상체를 쓸 수 있는 규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카운트 if 내의 저자리 인수는.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아까 이런 모양은 됐었잖아요. 아까 그냥 이렇게 얼마 얼마 이상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 값을 적어주면 해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값을 average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나란히 쓰려고 하는 건데 요거를 아래쪽 모양하고 동일하게 될 수 있게끔 인수칸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어떻게 적어주냐면 요렇게 고쳐보세요, 여러분. 이상이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를 문자인 것처럼 텍스트인 것처럼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여기 안에다가 엔드 연산자를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여기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여기 옆에 큰 따옴표 안에 알아서 이상이다 406.25 나오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렇게 비교연산자와 함수식이 나란히 나타나줘야 되는 조건문에서는 비교연산자를 텍스트로 사용을 하고 뒤쪽에 함수를 적어준 다음에 안쪽에 AND 연산자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평균 이상인 연수가 8개 중에 총 4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이 뒤쪽에다가 강좌라는 텍스트도 또 붙여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수식이 나온 그 수식 저기 끝에 수식 입력줄 제일 괄호 뒤에다가 커서 가져다 놓고 다시 한 번 더 AND 연산자 큰 따옴표 열고 강좌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 강좌, 그러니까는 평균이 아까 400 몇 점 이상이었으니까 거의 뭐 400시간 이상인 게 몇 개인지를 이렇게 찾아주면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 수를 찾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우리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요거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함수 어때요? 좀 알쏭달쏭 하면서 그래도 해결되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나요? 나만 기분 좋은가요? 재밌어요? 다행이야. 아, 신기해요. 좋아요. 잠깐 여담을 하자면, 어, 어제 이제 다른 학교 수업, 다른 이제 엑셀 수업이 아니고 다른 그 빅데이터 분석 다른 수업을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랬어요. 과반수 이상이 우와라고 하는 감탄사를 5번 이상 하면 난 오늘 3시간 수업 중에 우와를 과반수 이상 5번 받으면 수업을 종료하겠다라고 했죠. 학점 강의거든요. 그 수업은. 여러분들은 비교과긴 하지만 그랬더니 다들 의도적으로 계속 우와 우와만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반응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조금 약간 어려운 듯 하면서 해결이 되는 성취감을 맛보고 있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자, 볼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똑같아요. 똑같이 count if 함수랑, count if 함수, 그 다음에 average 함수 사용하고요. and 연산자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연수인원 평균 이하인 과정 수를 표시하고 결과값 뒤에 강좌로 표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똑같은 문제예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연수 인원에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해 보시고요. 구하신 결과 있죠. 이 구하신 수식 입력줄 결과 있죠. 비어있는 셀에 아무데나 구하세요. 비어있는 셀에 구하고 구한 이 결과식을 복사해서 카톡에다가 올려주세요. 수식만, 캡처 말고 수식 텍스트만 카톡 단톡방에 한번 올려보시죠. 해결을 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아, 너무 잘 작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굿. 좋아요. 자, 전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3분이 더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하였고, 이번에는 이하였고, 이름 정의한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되고, 정우 씨랑 지은 씨도 했고, 좋아요. 자, 이제 좋아요.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이제. 좋아. 혜원 씨까지.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한번 보죠. 여러분들 잘 작성하셨을 거니까, 자, 제 거 보고 한 번만 더 복습하시죠. 자, count if를 불러요.
왜냐하면 count if가 최종적으로 개수를 표시해 줄 거니까. 자, count if는 조건이 있는 개수를 세아리는 거고 범위를 잡아줄 거예요. 연수 인원 범위에서 자, 큰 따옴표로 이하다라는 기호를 먼저 적어줄 거고 and 연산자로 아이고 에브리지 연수 인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1699명이래요. 뭐 반올림 하더라도 그냥 뭐 1699명의 이하인 거, 그 연수 인원 평균 미달인 거, 이하인 것들을 찾아봤더니 강좌 개수가 3개였고 또 엔드 연산자로 강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줌 채팅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처럼 지금처럼 이제 에브리지 함수하고 엔드 연산자를 안 쓰고 연수 인원이 그럼 요거 한번 구해 볼까요? 관할 지역이 서울인 곳이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관할 지역이 서울에서 시작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시작하는 교육이 몇 건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그것도 수식 한번 보여주세요. 작성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안 하고 현장에 갔는데 누구누구 씨 이랬어요. 예를 들어 승현 씨, 우리 지금 교육 담당하고 있는 곳 중에서 관할 지역 서울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는 몇 건이 되나요? 우리 지현 씨 함수 너무 잘한다. 지현 씨 또 1등으로 올려줬어. 오, 좋아요. 자, 관할 지역이 서울인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좋아요. 한 번씩 다 해보세요. 해보신 결과를 올려주십시오. 해보신 결과를 쭉쭉쭉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은 씨 이렇게 는 적어주셔도 되고요. 같다라는 표시를 할 때는 는을 제외하고 그냥 서울만 적어주셔도 돼요. 지은 씨가 한 방법이 틀리진 않았어요. 좋아요. 자, 우리 정호 씨도 작업을 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미인 씨도 작업하고 계실 거고, 자, 너무 잘 찾는데, count if. 자, count if는 사실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함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미인 씨는 카톡에다가, 좋아요, 좋아요. 잘 작성했어요. 그, count if는 그냥 진짜로 그 일반 직장인들이 되게 쉽게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냥 자유자재로 정도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count if로 어느 범위에서 어떤 거인 거의 개수 이렇게 세아려 줬잖아요. 이거 어떤 작업하고 비슷해요? 데이터 분석 작업들 중에 우리 2, 3, 4 작업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래프 작업하는 거에서 카운트 이프 기능하고 좀 비슷하게 나한테 뭔가 결과를 갖다 주는 뒤에 분석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석 작업이 지금 이 카운트 이프랑 조금 유사한가요? 부분합, 맞아. 부분합도 될 수 있고, 고급 필터도 이거에 해당이 되죠. 고급 필터도 왜 어느 조건에 뭐인 거, 엔드 조건, OR 조건 적을 수 있었었잖아요. 같은 줄, 다른 줄. 근데 그러니까는 고급 필터로 하면 같은 줄, 다른 줄로 엔드, OR을 표시를 하는 거고, 함수로 쓰면 if, and, if, OR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 부분합도 마찬가지예요. 관할 지역별로 인원 카운트가 몇 개인지를 세하려 보면 지역별로 대구는 몇 개, 부산은 몇 개, 서울은 몇 개인지를 볼 수 있었던 게 부분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할 지역하고 개강일에 뭔가 범위 기준으로 뭔가 데이터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또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는 유사한 듯 같은 결과를 볼 때 값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끔 보게 하고 싶다 하면 함수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좁혀가면 되는 거고 전반적인 현황, 파악,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2작업, 3작업에서 배웠던 부분합이나 피벗 테이블이나 정렬이나 고급 필터 같은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 엑셀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을 칠 때는 이 기능을 써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미션이 주어지지만 실무에 가서는 뭐 예를 들어 지은 씨의 상사가 지은 씨 뭐 피벗 테이블 기능을 꼭 사용을 해서 이거와 이거를 맞춰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요리조리 다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른 함수 몇 가지만 좀 더 해볼게요. count if가 있으면요, 여러분. 자, 오늘 또 새롭게 배우는 sum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sum if 함수를 메모를 해볼게요. 자, count if는 아까 비교 한번 해보자. count if는 조건 조건이나 조건식을 적어주는 게 count if가 하는 식이었고요. sum if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sum if라고 하는 친구는 조건 비교 범위 자 똑같아요. 조건식까지는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을 구할 실제 셀 범위, 실제 범위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요. 자, count if하고 sum if가 있는데 count if는 조건이 있는 개수 count고요. sum if는 조건이 있는 합을 나타내 줄 때 쓰는 게 sum if거든요. 근데 sum if 쓰는 방법은 조건 비교 범위가 있어요. 어떤 데에서 무슨 조건인 거를 좀 찾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 조건인 걸 찾으면 뭘 어쩌라고,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범위에서 이 조건인 걸 딱 얘기해주면 그 셀의 개수를 세하려 줬거든요. count if가. 근데 sum if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이 조건인 거 찾아서 뭐 어쩌라고 너 A라는 범위에서 B라는 조건에 맞는 거를 찾아낸 다음에 실제로 합계는 C라는 범위에 가가지고 합계를 구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요, 이렇게 냈어요. 제가 문제 적어줄게요. 여기, 자, 요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요걸 sum if로 구해서, 자, 요걸 sum if로 구해서 수식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올려봐 주세요. 관할 지역이 부산인 그러니까 관할 지역이 부산인 곳이 있죠. 부산에서 교육이 시작을 하면 부산에서 시작하는 연수 인원이 총 몇 명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연수 시작할 때 기념품을 보내줘야 돼서 연수 부산에서 하는 사람들 연수 인원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택배 보내야 되니까 부산에서 열리는 과목의 연수 인원 합계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겠죠? 와, 구했어요, 벌써? 좋아요. 4,750명이에요. 자, 병기 씨도 수식을 넣어줬고, 자, 다른 친구들도 한번 올려볼까요?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대들 예쁘다. 음, 그래요. 대면 수업이었으면 진짜 오늘 맛있는 거 사줬을 건데. 참, 아쉽다. 자, 좋아요. 너무 잘 구했어요. 너무 잘 구했어요. 자, 볼게요. 썸이프는 조건 비교 범위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마 하면서 이거 했을 거예요. 여기 찍어보면 해당하는 아래쪽에 인수 설명이 나오잖아요. 맞죠? 인수 설명 나오니까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인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 마법사에서도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 좋으려고 한 번 더 그냥 이제 제 나름대로 적은 인수 쓰는 방법을 적어드린 건데, 여기 넣어야 되는 이 조건의 범위들은 실제로 어디서 해결이 돼요?
제가 문제를 관할 지역이 부산인 연수 인원의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문제에 벌써 여기 들어갈 인수 값들이 다 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어떤 인수를 배치하는지만 그것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주면 함수 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요건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 어떤 조건이 걸렸네. 근데 그 조건에 무엇에 뭔가 합계를 구하는 거네 라고 하는 전반적인 파악을 통해서 아, 지금은 제가 이제 써미프로 구해보세요. 시험지에도 무슨 함수로 구하세요 다 제시가 되어 있지만 실무에 가서는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저기 있는 뭔가 평균을 구하거나 뭐 합계를 구해야 되네. 그럼 그때 sum if가 쓰이는 거구나. 또는 average if가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관할 지역 범위를 잡는 거죠. 여기가 조건 비교 범위고 거기에서 부산 지역만 찾아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쁜 어린이들은 여기 예쁘게 부산 이렇게 적어줬어요. 적어주셔도 돼요. 틀린 거 아니에요. 부산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편하게 부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셀을 아무데나 한 군데 쿡 찍어주셔도 돼요, 여러분. 한 군데 쿡 찍어주면 여기에 부산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지금 줌 채팅창에 적어주신 수식처럼 부산 적으셔도 되고 셀을 찍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합을 구할 실제 셀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 관할 지역에서 부산 찾아서 뭐 어쩌라고 연수 인원 합계 구해보라고 연수 인원 그냥 쭉 드래그 해주면 4,750명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자 탄력 받았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자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쓰는 방법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 average if는 똑같이 조건 비교 범위, 합을 구할 실제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지가 않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average if라는 게 있어요. average if는 count if, sum if하고 연달아서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해줘요.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해주거든요.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해주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관할 지역이 서울인 연수 인원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제가 average if는 어떻게 쓰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average if는 어떻게 쓰는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관할 지역이 서울인 연수 인원의 평균을 average if로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average if로 한번 구해봅시다. 오, 구했나요? 아, 잘하는데. 우리 어떻게 10월에 저기 ITQ로 경진대회 같은 거 열리는데 한번 나가볼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수업 종료하더라도 그대들 너무 잘하는데. 자, 제가 인수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에브리지 if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 갔어요. 자, 여기 보면 계산할 셀 범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sum if나 count if하고는 조금 다른 인수의 설명이 있어요. 자, 그럼 약간 당황할 수 있죠. 뭘 계산하겠다는 거지? 평균을 계산하겠다는 건가? 조건을 계산하겠다는 건가? 첫 번째 렌즈 칸이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하고 두 번째 인수로 가보는 거죠. 두 번째 인수를 가봤더니 두 번째 인수는 숫자를 적든 식을 적든 텍스트 형식으로 된 조건으로 평균을 구할 셀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여기다가 적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예요? 대구가 적혀 있는 셀을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셀 주소로 적어줬네요. 그죠? 또는 여기다 대구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할 실제 셀이 마지막 범위래요. 자, 나는 뭐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냐면 연수 인원의 평균을 구해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수 인원의 평균을 범위를 잡아서 나 어쨌든 평균은 연수 인원 갖고 평균을 구하는 거고 조건은 대구다라고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계산할 셀의 범위는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셀 범위가 아니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조건을 계산을 해볼 범위가 첫 번째의 인수칸이 되는 거겠죠. 그게 E5에서 E12가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쉼표 스타일 한번 해봤더니 대구의 연수 인원 평균이 1378명이 나왔거든요. 1378명이 나왔어요. 자, 그 옆에 빈칸에다가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똑같이 구할 거예요. 자, 관할 지역이 서울인 연수 인원의 평균인데요. 이거를 디에브리지 함수 가지고 한번 구해볼까요? 똑같은 문제죠. 미션이 똑같아요. 미션이 똑같은데 방금은 average if 가지고 구했고요. 이번에는 daverage 함수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의 결과를 한번 구해보죠. average if로도 구할 수 있고 daverage로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daverage로 관할 지역이 관할 지역이 서울로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서울 찍어줬는데 저는 뭐 찍어줬죠? 대구 찍어줬죠? 미안해. 미안해. 대구로 합시다. 자, 정정합니다. 내가 풀이도 저기 서울인데 대구를 그래가지고 대구로 합시다. 다시 한번 구해줘 보세요.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인원의 평균을 디에브리지 함수로 구해보세요. 자, 디에브리지는 어떻게 쓰는지 제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벌써 구했어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볼까요? 우리 지은 씨가 함수를 1등으로 착착 올리는군. 자, 은지 씨도 너무 잘 구했는데, 지은 씨는 다르게 구했구나. 지은 씨하고 은지 씨가 수식이 조금, 병기 씨도 조금 다를 것 같고, 이제 썸이프랑 카운트 이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건데, 좋아요.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이제 정석 방법대로 한 거는 아마 지금 지은 씨 정답이 원래 인수 적어주는 정답이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은 문제인데 average if로도 이걸 해결을 할 수 있고 daverage라는 함수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하든 대구 지역의 연수 인원의 평균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면 에브리지 2%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뭘로도 디에브리지로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에브리지 함수는 제가 여기 좀 내려가지고 여기 창을 좀 줄일 거라서 이렇게 좀 비교해 볼게요. 디에브리지 오랜만에 한번 펼쳐보죠. 자, 디에브리지 함수를 부를 거예요. 자, 디에브리지 함수를 부르면 자,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데이터베이스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면 필드와 레코드 전체 범위를 잡아주는 게 정석이죠.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니까. 물론 여러분들 연수 인원 요 범위만 잡아주셔도 돼요. E4에서 E12 범위만 잡아주셔도 구하는 데는 E가 아니고 G 4번 셀에서 뭐 필요한 부분 또는 관할 지역 요만큼만 요 세 칸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저는
필드와 레코드 전체 범위를 얘기를 했고, 자, 에버리지 해야 할 필드가 뭐예요? 연수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연수 인원 열에 이름이 적혀 있는 G4번 셀을 찍어 주셔도 되고, 레이블, 따옴표로 묶인 레이블, 텍스트로 된 레이블을 찍어 주셔도 되고, 또는 연수 인원은 6번째 열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 번호 적은 것처럼 6을 적어 주거나, 저랑 범위가 다르신 분들은 1, 2, 3이 될 거니까 3을 적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급하게 문제를 바꾼 이유가 뒤에 브리지를 할 때는 조건문하고 그 필드하고가 나란히 붙어 있어야지 이 두 칸을 조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하면 별도로 적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고급 필터처럼.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바꿨죠. 관할 지역이 대구시다라고 하는 거 위아래로 이렇게 나란히 붙여서 잡아주시게 되면, 자, 결과가 저는 아까 이제 에브리지 if 요거 두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에브리지 if로 구한 대구의 연수 인원 평균이나 디 에브리지로 구한 대구의 연수 인원 평균이나 동일한 값을 이렇게 표시하게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값이 1378 나왔나요, 여러분? 1378 나왔으면 나왔어요. 네, 좋아요. 자, 다른 분들도 아마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여기 나왔어요. 4번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 이렇게 하면서 디에브리지라고 하는 함수 구하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해주시면 되고, 자, 5번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최대 연수 인원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최대로 가장 많은 연수 인원이 몇 명인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달래요. 제13번에다가. 자, 제13번에다가 최대로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라지라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좀 적어놓고, 자, 원래 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ax라고 하는 함수는 범위만 잡아주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찾아줘요. 그 다음 mean이라고 하는 함수는 최소값을 찾아줘요. 그리고 또 무슨 함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larg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범위를 적고 k값을 하나 넣어주는 게 있고요. large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엑스라지도 있으면 좋은데 스몰이라는 게 있어요. 스몰. 자, 크기를 나타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거 4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맥스나 미는 그냥 범위만 쭉 잡아주면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얼마인지를 탁 알려주는 게 맥스민이에요. 근데 라지 함수는요, 요 범위 내에서 k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거고, 스몰은 이 범위 내에서 k번째로 스몰, 작은 값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 인원 제일 큰 값이 필요해요 하면 맥스를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방법일 건데, 사실 라지로 계산을 해도 무리는 없죠. 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럴 거란 말이에요. 뭐 그 연수 인원이 세 번째로 적은 거는 몇 명인지를 좀 찾고 싶어요. 세 번째로 적은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스몰을 써주고 K 자리에다가 숫자 3만 적어주면 어떤 범위 내에서 K 자리에 3이 들어갔다면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이 친구가 찾아와 줄 거다라는 건 거죠.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5번 문제 한번 해결해보고 수식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최대 연수 인원을 맥스로 구하지 않고 라지라고 하는 함수로 구하라고 문제에서 미션을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는지 해결한 것들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라지라고 하는, 자,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맞아요. 연수 인원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연수 인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마우스 드래그 해도 되고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이름을 이제 알고 있으면 연수 인원 이렇게 적어 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이때 이렇게 연수 인원을 적으면 큰 따옴표가 안 생기고 범위로서 연수 인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친구가 인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K는 첫 번째로 큰 값. 그러면 연수 인원 제일 큰 단위가 2,450명이 참가하는 연수가 있네요. 그죠? 2,450명이 참가하는 연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개강일은 아마 여러분 브이룩업으로 이 개강일을 하면 날짜로 표시 안 되고 정수형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뭐 4만 얼마 이렇게 딱 나타날 거예요. 그 나타나는 거를 여기 일반 아니고 여기 가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면 다시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저장 잘 해주시고요. 자, 저장을 잘 해주시고 잠깐 쉬셨다가 6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 쉬셨다가 오십시오.